사건을 파헤치는 남자 사파남 김지희입니다. 저와 함께 사건 파헤쳐 주실 분 소개하겠습니다. 형사 출신의 변호사 박성미 변호사님 나왔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5인 이상 사적 금지 모임이 전국으로 확대되면서 많은 분들이 헷갈려하고 있습니다. 친척들끼리도 모이면 안 되는 건가? 부모님 칠순인데 어떡하지? 오늘 사파남에 여러 가지 사연들이 도착했습니다. 과연 이럴 경우는 해당이 되는가? 처벌받게 되는가? 오늘 사파남은 사연 파헤치는 남자입니다. 첫 번째 사연 도착했습니다. 자, 첫 번째 사연. 8주 문 닫은 자영업자의 눈물이라는데요. 자영업자 사장님으로부터 자칫 사연이 도착한 것 같은데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헬스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희 가게 건물 2층 태권도장은 문을 열고 대기업이 운영하는 스키장도 풀어줬는데 왜 헬스장만 집합 금지입니까? 하도 화가 나고 답답해서 어제부터 헬스장 문을 열었습니다. 열고 나니까 손님들이 물어봐요. 과태료 무는 거 아닌지. 정말 그런가요? 당장 먹고 살 길이 막막한데 해결 방법은 없으니 너무 고통스럽습니다. 자, 저희들이 지금 재구성해본 건데 헬스장 사장님의 사연인데 박성미 변호사님, 고통스러워서 문을 열긴 열었는데 일단 과태료 걱정도 되고 일각에서는 이용하시는 손님들도 과태료 내야 되는 거 아니냐. 사장님이 네. 이렇게 문의 주셨는데 어떻습니까 실제로? 이 태권도장, 스키장은 영업을 허용하면서 왜 헬스장만 영업을 금지하는가? 헬스장 업주들이 문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문을 열고 손님을 안 받는 헬스장도 있지만 문을 연 채 손님을 받기 시작한 헬스장도 나오고 있습니다. 예. 이 경우에 헬스장 업주에게는 과태료 300만 원 이하, 이용자에게는 과태료 10만 원 이하 부과 처분이 이루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헬스장 업주들은 나에게 부과되는 과태료뿐만 아니라 손님들에게 부과되는 과태료도 전부 내가 부담하면서까지 영업을 계속하겠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예. 그 이유는 영업을 오랜 기간 못하는 과정에서 손님들에게 환불해 줘야 하는 환불 금액과 속절없이 부담해야 하는 월 임대료가 과태료보다 훨씬 크다는 이유 때문이죠. 그렇군요. 업주는 300만 원 이하, 이용자는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나온다는 것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 열겠다라는 헬스장 사장님도 있다는 거고, 앞서서 사연 주신 우리 헬스장 사장님이 정말로 안타까운 사연을 호소했는데 윗집에 태권도장 문 열고 저 앞에 있는 스키장도 문 여는데 왜 우리 헬스장만 안 되느냐라는 건데, 언뜻 생각해도 태권도장은 되고 헬스장은 안 된다. 이거 뭐 네. 기준이 논란이에요? 이 전문가들도 이른바 핀셋 방역이 그 기준이 모호하다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열려면 다 열든가 닫으려면 다 닫아야지 업종 간 차별을 두는데 일정한 기준이 없다는 비판인데, 이 정부에서도 운동 중에 비말 마스크 착용 가능성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는 원론적 입장만 내놓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2주간의 특별 방역 기간을 거친 다음에 업종별 허용 가능성을 다시 논의하겠다는 입장인데, 그 기간 중에라도 일단 집합금지 조치가 내려졌기 때문에 과태료 부과 처분은 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입니다. 과태료는 계속해서 나오고 있다. 야, 이게 정말 안타까운 상황인데 정부가 정말 엄정하게 공정한 기준을 좀 만들어야 될 대목인 것 같아 보입니다. 두 번째 사연도 지금 방금 도착을 했다고 합니다. 함께 보시죠. 두 번째 사연은 밥 잘 사주는 예쁜 누나가 아니라 부장님이군요. 어떤 사연인지 직접 들어보시죠. 현차 직장인입니다. 저희 팀 부장님의 소소한 낙이 신입사원들에게 밥을 사주는 건데요. 최근 동기 4명이랑 회사 근처 식당에서 점심을 먹을 때 일입니다. 마침 밥 잘 사주시는 부장님이 옆 테이블에서 식사를 하고 계시더군요. 그래서 부장님이 저희 점심값까지 계산해 주셨죠. 그런데 하필이면 이 모습이 코파라치에게 찍혀 신고 접수가 된 겁니다. 함께 식사를 한 게 아니고 우연히 만나 밥값을 계산해 줬을 뿐인데, 우리 부장님 후배들 밥 사준 것도 죄인가요? 이번 사연은 황운하 의원 사연과는 정반대의 사연인데 지금 코파라치에 찍혀서 부장님이 오해를 받게 된 그런 사연입니다. 함께 좀 그림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신입사원의 주장대로라면 신입사원 동기들끼리 4명이서 식당에서 밥을 먹고 있었다. 방역수칙 잘 지키고 있었다. 그런데 밥 잘 사주는 그 부장님이 우연하게 와서 만나서 이렇게 옆 테이블에 이군 왔어 하면서 내지마 내가 살게 하고 계산까지 해줬다. 네. 그러니까 이 경우에는 정말로 다르게 온 일행인데 황운하 의원의 경우에는 밥값을 따로 결제했잖아요. 근데 이번에 부장님이 같이 결제했다. 네. 야, 이걸 어떻게 가려냅니까, 옥석을?
회사에서 직원들이 점심 식사를 하러 5명이 모여서 방문한 경우도 사적 모임이므로 금지되죠. 예. 이 경우에 2명, 3명 테이블을 쪼개 앉아도 이미 5명이 모였기 때문에 역시 금지됩니다. 그렇지만 이 사연의 경우에는 4명이 모여 있고 부장님이 옆 테이블에 앉아 있다가 우연히 계산해 준 경우이기 때문에 예. 5인 이상이 사적으로 모였다고 평가하기 어려워서 금지 대상에 포함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입증해 내기가 번거롭죠. 입증을 해야 되잖아요. 입증하려면은 신입사원들과 부장님이 각자 이름과 함께 따로 이 장소에 도착해서 따로 식사를 해왔다는 점을 입증해내야 되는데 예. 업주 입장에서도 그리고 과태료 부과 처분을 받을 이용자 입장에서도 상당히 번거로운 절차를 거칠 수밖에 없습니다. 예. 그리고 이거를 외부에서 볼 때는 아는 사람들끼리 와서 테이블을 쪼개 앉아서 카드도 같이 결제하네. 과태료를 내는 구청 입장에서도 이게 이런 경우냐 아니면 이 사연처럼 진짜로 우연히 만난 건지를 도대체 무슨 수로 구분합니까? 무슨 수로 구분할까 상당히 의문이죠. 그렇지만 충분한 소명이 전제되어야 하는데 과태료 부과 처분도 일종의 침익적 처분입니다. 침익적 처분은 엄격한 해석을 전제로 하게 됩니다. 신입사원과 부장님이 각자 일행과 이 장소에 방문했고 방문 시기도 시차가 있다면 이 경우에는 우연히 계산해준 부장님 그리고 더더군다나 부장님이 그동안 후배 직장 사원들에게 밥을 여러 차례 사줬다면 충분히 금지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군요. 밥 잘 사주는 그 예쁜 부장님은 어쨌든 과태료가 좀 구제가 돼야 한다는 설명인데 이 사연 중에 흥미로운 단어가 들렸습니다. 바로 코파라치인데 코로나19와 파파라치 합성어 위반 사례를 신고해서 포상받는 사람들이라고 하는데 이 코파라치 신고가 급증하고 있다고 합니다. 함께 보시죠. 행안부의 설명에 따르면 우수 신고자 100명에게 10만 원짜리 온누리 상품권을 주겠다라고 독려를 했고 3297건의 신고가 접수됐고 5인 이상 모임 위반 건수는 13,827건으로 최다였다. 박 변호사님, 이 신고 건수가 급격하게 늘고 있군요. 5인 이상 사적 금지 조치가 내려진 이후에 5명 이상이 모인 상황은 누가 봐도 눈에 쉽게 띄잖아요. 그렇다 쉽죠. 보니까 예. 이 신고 건수가 급증한 겁니다. 그 반면 오신고 가능성도 충분히 있죠. 좀 전에 말씀드린 사연의 부장님 사연도 그렇고 이 5인 이상이 모여있지만 거주지가 동일한 가족일 가능성도 충분히 있잖아요. 어허. 행안부도 이 코파라치의 신고에 오신고 가능성이 충분히 있을 것이라는 것 알고 있기 때문에 예. 오신고 가능성을 참작해서 충분히 옥석을 가려내겠다는 입장입니다. 그렇지만 앞으로 시행 과정에서 진통은 불가피해 보입니다. 그러니까 찍혔다고 하더라도 무조건 처벌되는 건 아니다라는 거죠. 하지만 그거 억울한 분들이 좀 의혹을 소명하는 수고로움도 좀 약이 될 수 있겠다라는 부작용이 생각됩니다. 세 번째 사연도 도착했습니다. 세 번째 사연은 이사를 앞둔 주부님의 혼란. 야, 예쁜 요 따님도 있는데 어떤 사연인지 들어보시죠. 두 자녀를 키우는 주부입니다. 이사를 앞두고 주소지도 새 집으로 옮겼는데 인테리어 공사 때문에 지금 친정집에 잠깐 머물고 있어요. 남편과 아이들, 친정 부모님까지 모두 6명이요. 가족, 친척이라도 주소상 같은 거주지가 아니면 5인 이상 모이는 게 안 된다고 하던데 이사를 도와주는 건 문제 없다고 하더라고요. 기준이 너무 애매해서 혼란스러워요. 자, 우리 주부님이 정말로 혼란스러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몇 가지 더 자세하게 짚어봤습니다. 가족 모임 관련. 이사 시에 가족, 친구 등이 도와줄 경우, 5인 이상일 경우. 두 번째, 세배, 차례, 제사로 친지들끼리 모일 땐 영유아도 1인으로 치느냐. 집안에서 가족 간 식사 모임도 제한되느냐. 하나씩 좀 풀어주시죠. 네.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조치에서 사적 모임이란 친목 모임을 말합니다. 그런데 이사는 친목 모임이 아니기 때문에 이사를 도와주기 위해서 5인 이상이 모였다고 하더라도 금지되지는 않습니다. 그렇군요. 다만 이사 이후에 우리 고생했어. 밖에 나가서 식사를 하는 경우 있죠. 예. 그 식사는 친목 모임이기 때문에 이때는 5인 이상이 되면 금지됩니다. 아니, 근데 이사할 때는 보통 예. 이삿짐 나르고 그 새로 이사한 집에서 짜장면 시켜 먹거든요. 네네. 그것도 금지입니까? 그것도 엄밀하게 말하면 금지됩니다. 그러니까 이사만 도와주고 식사 이사만 대접하고 도와주고 나와야 된다는 거죠. 가라. 예. 야박하네요. 예. 두 번째는요. 세배, 차례, 제사도 사적 모임으로 평가를 합니다. 그래요? 장례식이 아닌 이상은 세배, 차례, 제사도 사적 모임, 즉 친목, 목적 모임으로 평가하기 때문에 이 경우에도 거주지가 동일한 가족이 아닌 한 5명 이상이 모이면 금지됩니다.
3, 4번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영유아도 특별히 1인에서 제외한다는 예외 규정이었기 때문에 영유아도 1인 산정이 그대로 포함이 되고요. 집안 내 가족 간 식사 모임도 거주지가 동일한 가족의 경우에는 5인 이상이 있어도 상관없지만 거주지가 다르다면 집안 내 가족 모임이라고 하더라도 전국 각지에서 모인 가족들 그 집합 자체가 금지됩니다. 아버지 칠순잔치도 안 된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갑자기 칠순 맞은 아버지들께 죄송합니다. 건강하신 게 더 중요하니까. 박성배 변호사와 함께 풀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